자, 그 유명 외제차 공식 딜러사죠. 이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영업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왔던 이 30대 남성이 지난 12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그런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내용 아마 타사 보도로 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도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제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 고인의 아버님과 또 가까스로 연락이 닿아서 그동안 이 고인이 겪은 일들 또 보도 이후의 진행 상황들 자세히 좀 들어봤습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먼저 이 고인이 사망하기 전후 상황을 좀 정리하고 가죠. 네, 먼저 고인은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고인이 사망한 전날까지도 아이들 사진을 보내주고 또 영상통화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고 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부서를 좀 옮겨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깊은 한숨을 내쉰 적도 있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공황장애 증상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아버님은 지난 12일 눈이 많이 내리던 출근길에 아들이 보낸 장문 메시지를 보고요. 좀 내용이 심상치 않아서 가족들을 통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이미 아드님은 사망한 뒤였습니다. 또 빈소는 경찰 조사를 받느라 오후 늦게서야 차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아들이 그동안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빈소가 마련됐고 직장 동료들이 조문을 위해서 왔는데 그 동료들한테서 내 아들이 왜 그런 정말 허망한 선택을 했는지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경황 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던 그중에 이런 얘기를 전하더라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인간도 아니야.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장례 절차에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와가지고 자꾸 뭐 유언 남긴 거 없느냐, 아버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뭐 지점장이 죽인 겁니다. 뭐 책임입니다. 뭐 그 밑에 팀장 더 나쁜 놈입니다. 뭐 그 친구도 문상을 왔었어요.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를 붙잡고 그 회사에 미수금이 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상황당한 지 몇 시간 지나지도 않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그 미망인한테 와가지고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다. 이제 자기 부서의 그 부서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직원들이 굉장히 붕괴를 하더라고요. 진짜 인간도 아니다. 자, 들으셨죠? 뭐 일단 이거는 직장 동료들의 얘기입니다. 아들을 죽게 한 사람이 그 대리점의 지점장이다. 자, 그런데 그 지점장이 조문을 와서 빈소에 와서 그 며느리 그러니까 고인의 아내분에게 미수금 얘기를 꺼냈다. 네, 미수금 얘기도 이제 꺼냈고요. 그 전에 이 직장 동료들이 이 범인이 지점장과 팀장이다라는 얘기를 또 먼저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면서 이제 고인이 된 아들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근데 그 고인이 된 아들의 휴대폰을 마치 나중에 이 아버님이나 유족이 확인할 거라는 걸 안 것처럼 여러 명의 직장 동료들이 범인은 지점장과 팀장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막 문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자세히 봐야겠다 그러고 아들의 휴대전화를 봤는데 거기에 정말 놀랄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이 아들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지점장이라는 이유로 이 아들한테 뭐 어이, 너 뭐 이렇게 부르고요. 폭언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이 진행되던 손님이 다른 곳과 계약한다 그러니까 진짜 욕 나오게 하네. 뭐 나갈 거면 나갈 거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제발 그냥 나가. 같이 일 못하겠다. 진짜 멍청한 거야. 아니면 뭐야. 뭐 이렇게 폭언하고요. 너 지금 집에 가. 당장 책상 빼. 뭐 이렇게 퇴사를 종용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아드님께서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다. 한 번만 이해해달라. 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읽기는 했지만 답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너 나갈 거면 나가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답 안 해? 너 진짜 멍청한 거야? 아니면 뭐야? 자, 이게 말이죠. 뭐 어느 회사나 나이 어린 선배, 나이 어린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장유 유서 뭐 이런 정서를 감안하면
그래도 서로 존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단 말이죠. 특히나 이 두 사람은 과거에 이미 형 동생 이렇게 어떤 호영호재하면서 지냈던 사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아버님의 그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 이 지점장이었던 사람이 그 입사했을 때 이 고인이 사실은 고참 사원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 지점장이 그 고인에게 형이라고 부르면 그 고인은 동생 이러면서 사이가 좋았었는데, 그리고 또 이 후배가 지점장으로 승진을 하니까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보냈고, 이 고인이. 그리고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이 왔으니까 가족들 데리고 가가지고 결혼식도 가서 축하도 해주고 사이가 좋았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그 아들이 근무하는 지점에 그 후배가 지점장으로 온 거예요. 발령받아 오면서부터 두 사람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왔던 지점장이 그 나이도 많은 그 선배한테 호칭을 어이, 뭐, 야, 너, 이런 식으로 반발도 했고 또 폭언도 했기 때문에 이 선배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비록 지점장이 하지만은 이렇게 말 함부로 하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이 상황을 아실 겁니다. 처음에 그냥 지점장과 직원으로 만난 사이도 아니고 평소에는 형, 뭐 지훈이 형, 뭐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내 위로 지점장이 됐어요. 그럼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지점장이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반말할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자기들끼리 얘기할 땐 지훈이 형 이래야죠. 그렇죠. 지훈아, 야 이렇지는 않죠. 절대로 욕설같이 하대하지는 않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그런데 말이죠. 심지어 이 지점장이 돼서 완전히 또 돌변을 했다는 거죠. 네. 남들보다 야, 너 일찍 출근해. 그리고 또 밑에 또 팀장을 시켜서 무슨 인증샷 확인까지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들의 직장 동료들이 괴롭힘의 주범으로 꼽은 또 다른 사람은 바로 팀장이었습니다. 이 팀장은 아들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이 지점장과는 다르게 존칭은 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들은 이들에게 남들보다도 일찍 출근해서 인증샷까지 찍는 거를 강요를 당했습니다. 좀 늦게 보고하면요, 팀장이란 사람이 과장님, 지금 벌 받고 있는 건데 똑바로 해야죠. 지점장님도 늦은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실걸요. 제발 욕 안 먹게 시키는 건 지켜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지점장과 팀장은 입사 때부터 술 친구로 아주 친했고 팀장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 그 미수금, 그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빈소에 와서 이 고인의 아내분에게 그 회사에서 고인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장례식장에서 했다. 장례식장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때는 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인데요. 미수금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이 고인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뭐 상중에 어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분개를 했다고 하고요. 다만 이게 미수금이 뭐냐, 아마 아버지가 좀 알아봤던 것 같은데, 이 미수금이 회사에서 뭐 자동차를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 수당을 줍니다. 예컨대 1,300만 주면 그 판매 수당을 이 직원,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 돈만큼 할인해주고 대신 자기가 주는 걸로 지금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수당을 할인해주고, 그래서 이 안 준 금액 자체가 결국 회사에 줄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이 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포상도 많이 받고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차를 팔 때마다 이렇게 할인해주고 미수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미수금이 계속 쌓여갔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제차 갖고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딜러사마다 다 이 할인 폭이 되게 다르잖아요. 또 그게 또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인 몫을 이 딜러 본인에게 부담케 해서 개인의 부채를 만들고 실적이 안 좋으면 또 폭언과 뭐 이런 걸 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님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아들만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장례식장에 온 직장 동료들이 입을 모아서 나도 그 사람한테 당했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도 보내왔다는 겁니다. 자, 이 폭언을 직접 들었다는 또 다른 직원의 제보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왜 폭탄을 터뜨리냐고. 문제 없다며 임마 네가. 근데 지금 와서 장난하냐고 지금. 야 똑바로 보고 얘기해 임마. 미치기 싫으면 미친다 이거 진짜. 죄송해서 될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끝나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야,
야, 뭐 저렇게까지 합니까, 저거? 네, 요즘 회사에서 무슨 조폭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좀 정말 충격인데요. 이 여러 직원들이 와서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직원은, 어떤 동료는 저는 저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직원도 있었고요. 몰래 아버님께 녹취나 폭행 영상을 주고 가는 직원도 있었고 또 어떤 한 명은 이제 이 팀에는 저만 남았다 그러면서 한참 울다가 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동료들한테 아니 회사가 이거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동료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님 저희가 용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1년 정도 이렇게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의지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네,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회사에서는 지점장과 팀장을 대기 발령 냈다라고 밝혔지만 유족은 해고를 원한다라고 회사에 경고를 했고요. 형사 고발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예,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하죠. 예, 보여주시죠. 자, 박 변호사님, 예. 사무실에서 그 저런 다이어리 날카로운 부분으로 일단 머리를 탁 칩니다. 저거는 폭행이죠. 저 치는 게 보면 모서리 부분으로 치는 모습이거든요. 뭐 모서리 아니라도 그것도 문제지만 그럼요. 모서리로 치면서 가격을 하고 모욕감을 주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결국은 지금 저희가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회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 지점장과 연락이 네네, 닿았군요. 연락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기는 고치겠다. 그 부정은 하지 않겠다. 다만 이게 언론에 조금 달리 나간 부분이 있다고 본인은 얘기합니다.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두 고인하고 알게 지낸 건 맞지만 무조건 다 친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대기 발령 조치 받은 후에 몇몇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유족에 따르면 5주 안에 최고의 변호사를 동원해서 다들 복직 할 테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좀 법적 조치 아닌 법적 상황 지켜보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인이 사망 전에 남긴 뭐 유서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가 너 이름 석자 쓰고 죽는다.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